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시장의 근심 중 하나가 중공경제 침체하니까 글로벌 시장도 충격받을 거고 코스피는 더 큰 타격 받지 않겠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점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공이 글로벌 시장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공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에도 직격탄 준 거에 맞는데 지금부터의 중공 경제라는 것은 세계 경제에서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퇴출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공 경제의 침체는 일정 부분 시장이 딱 예상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는 달리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중공 경제와 다른 경로를 갈 것이라는 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업에는 중공 경제 침체와는 상당 거의 대부분 절연된 거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중공 경제의 어떤 침체 모습은 밑에 제가 데이터 사진을 쭉 올려놨는데요. 가령 수출입 증감률이나 제조업 PMI 지수나 외국인 직접 투자가 폭삭 망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 소매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 고정자산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배경사진에 계속 몇 장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필요한 거 순차로 볼 겁니다. 이번에는요, 특징적인 아주 재미있는 언론 보도 요거 몇 개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이민 컨설팅 기업인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를 CNBC가 보도를 했는데 기타 다른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중공의 대부호들이 중공을 탈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2년에 1,800명이 떠났고요. 23년에는 13,500명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10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세계 2위 인구 대국이고 경제 대국인 중공이 세계 1위 부자 탈출 국가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공 경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 아주 특징적인 게 그 이후에 부호들의 증가세는 매우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공에서 큰 돈 번 대부호들이 중공을 탈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떠나면 돈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이제 중공 다음으로 부자들이 많이 떠나는 곳이 인도라고 하네요. 2022년에 7,500명이 떠났는데 23년에는 6,500명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인도는 투자 이민으로 감소하는 그 부자들보다는 인도의 경제 성장으로 새로 생기는 그 부자들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 800명 떠난다 하고요. 일본도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22년에 8,500명 엄청 떠났는데 23년에는 한 3,000명 정도 이게 떠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 떠나는 부호들이 어디로 가느냐? 정착지가 어디냐? 호주 5,200, UAE에 4,500, 싱가포르에 3,200, 미국에 2,100, 스위스 1,800, 캐나다 1,600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블룸버그 보도도 같이 보시면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그룹이 자료를 낸 거 그걸 근거로 이제 보도한 건데 제로 코로나 해제한 이후에 중공에서 대략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유출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뉴스가 보도한 거 한번 보시면 차이나 엑소더스 관련해서 망명 신청자가 지난 10년간 14배나 증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망명 신청하는 국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걸 이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즈니스 월드라는 매체가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서 8월 11일자 보도한 건데 아주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중공의 국영 매체인 중국 뉴스 서비스가 사설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중공 대학 졸업생 약 절반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예. 취업이 안 되고 대도시 생활비 비싸니까 감당 불가다. 그래서 이 비율이 2018년에는 43%, 2019년에는 47% 계속 증가해서 작년에는 대략 한 절반까지 올라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메가시티에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중산층에 진입하겠다 이런 중공 청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은 59%, 서부 지역은 44%, 북동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24%가 돌아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아갖고 7월 거는 지금 발표도 못하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6월에 21.3% 기록했다고 하는데 작년 12월보다 금년 6월에 주거 렌트비 요게 베이징에서는 5% 올랐고 광저우하고 심천에서는 2.8% 올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데이터가 중공 대학 졸업생 23년에 대략 한 1158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요게 22년보다 한 82만 명 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는데 중공 젊은이들 앞날 점점 더 암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이코노믹이 지난 4월에 보도한 것도 같이 한번 보면은 지금 월 평균 임금이 중공의 광저우 지역이 670달러인데 방글라데스가 120달러라는 겁니다. 5배 이상 중공이 고임금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이미 고임금 국가이고 그런데 각종 규제만 왕창 늘어나기 때문에 중공의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류 산업 이런 저임금 노동자 대량 투입하는 이런 산업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중공을 탈출해야만 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한 2, 3년 전 또는 한 3, 4년 전부터 제가 이런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조가 추세가 달라진 거는 뭐 전혀 없다. 점점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이코노믹의 그 기사 그래픽이 있잖아요. 그거는 2019년 그림입니다. 그 내용은 중공이 그 당시에 세계의 공장이었다 뭐 그런 건데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고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닐 거라는 겁니다. 세계의 공급망은 지금 새로 만들어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말하는 거 공통적인 건 뭔가 해외에서 더 이상 중공으로 달러가 유입되지를 않고 오히려 중공 내부의 달러가 해외로 사라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중공 경제 어렵다는 거 확인됐고요. 즉 중공 경제 침체로 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과거에는 중공 경제와 세계 시장이 지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중공이 어려워지면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다는 겁니까? 중공 경제 침체 여파 이런 거는 미국 등 그 서방 경제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중공 경제 그 약화되는 거를 미국 등이 세계 시장이 그걸 지금 도모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국 경제 침체되라고 지금 제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경제 침체되는 거 이미 다 그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 경제의 질서 있는 후퇴를 미국 등이 타겟으로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중공 의존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중공 경제는 과거처럼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 따로 세계 시장 따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 경제 침체에 빠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7월 중공 소매 판매 데이터 어저께 발표 났는데 전년비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4월에 18.4% 증가한 거에 비교하면은 완전 자유 낙하 수준 아닙니까?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3.17% 깜짝 증가를 해서 지금 그림 보시면은 미국 소매 판매는 매우 견조한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중공을 추월했다는 이런 재미있는 그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는 금리 올려도 기록적으로 금리를 올려도 매우 강하다 이겁니다. 아직
근데 중공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 확인된 것이고, 그래서 기사처럼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공을 추월할 것 같다. 이런 삼박한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기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중공 경제 성장률은 단연 글로벌 탑이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멍청한 주장이 있었죠. 중공 성장률이 이런 속도를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2040년경에는 중공 GDP가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등 될 거다. 이거 완전 멍청한 주장이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 초기에 이후부터 이런 말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전년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전에 한번 본 내용인데, 그 그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공의 GDP 성장 유달리 투자 의존도가 심합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GDP에서 투자 비중 대략 한 25 내지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중공은 이게 유달리 높아서 43% 이상이라는 겁니다. 많을 때는 47%까지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공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 이상 계속 증가하지 않으면 GDP 성장은 아주 심각하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 증가는 곧 부채 증가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대규모 투자해 놓은 거 지금은 빚더미로 변해 있을 것이고, 빚내서 투자한 기계 설비로 만든 물건이 해외에서 달러로 이제 바꿔야지, 그래야지 숨을 쉬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거죠. 파산 선언하는 거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투자도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년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전년비 감소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공 내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본 계속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공의 토종 자본도 중공 탈출 이어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마 수십 년 지속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또 어저께도 한번 영상 올린 내용인데, 한미일 캠프 데이빗 트리레터럴 서밋,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 경제 동맹이 이제 탄생한 것인데,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동맹은 아니다, 맞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동맹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미일 강철 동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GDP 규모를 한번 제가 또 비교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지금 중공 GDP 18조 달러다. 이제 반올림 했습니다. 17점 얼마인데 반올림해서 그냥 18조 달러다, 이렇게 되는데, 한미일 GDP 합계는 30조 달러이고요. G7의 GDP는 42조 달러입니다. 인도가 한 3.2조 달러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미일 중심으로 조만간 중공 이외 지역에 대규모 공급망 투자한다는 이런 계획 발표될 가능성 매우 높겠죠. 지금 외교, 국방, 산업, 통상, 안보 이런 분야가 관계장관들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수시로 만나서 협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 통상 이런 분야 만나서 회의하면 뭐합니까? 우리 글로벌 공급망 투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국 얼마, 일본 얼마, 한국 얼마, 3국이 같이 공동 투자하는 계획 발표될 가능성 당연히 높겠죠. 그게 뭘까 지금 고민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로벌 투자 전략 발표될 가능성 매우 높지 않습니까? 즉 공급망 본격 재편하는 신호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표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인도는 좀 투자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요. EU, UK 이런 데서도 적극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캐나다 G7도 있을 것이고요. 캐나다는 G7에 포함될 것이고, 호주나 이런 데 다
참여하려고 봅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공 경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그 공급망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중공에 투자한다고 발표하지는 않겠죠. 예. 중공 이외의 곳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관련된 그림 석 장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지수 그래프 8월 18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종가 기준으로 1년 지수 변동률을 한번 그려봤는데, 미국은 S&P 500 지수를 이제 대표로 하나만 하고요. 플러스 2.7%인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5%이고요. 상해 종합지수 마이너스 4.2%입니다. 예. 반면에 일본, 타이완, 독일 등은 급등한 모습이죠. 예. 영국의 영국 지수는 제가 아마 최근 1년을 봤기 때문에 브렉시트인가? 유로에서 탈출한 이탈한 거, 그 이후로 좀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마이너스 나온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상해 지수가 유달리 낙폭이 심한 거, 저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중공 시장하고 세계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신호 아닌가? 요거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유달리 중공하고 경제적 커플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중공이 나빠졌으니까 좀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피도 상해하고 커플링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코스피는 차익금 리스크 해소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디커플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공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할 때 실물 시장에서만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죠. 중공 주식 시장, 채권 시장에서도 다 팔고 떠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즉 중공 주식과 채권 팔고 중공 이외에 다른 시장으로 돈이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과거 중공이 고도 성장할 때 나타난 현상과는 정확하게 정반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어떤 예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상해 지수 대폭락하면은 글로벌 시장에는 대호재되는 거 아니냐?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말 중공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3월 31일 기준으로 1분기 말 반도체 기업들 그 당시 주가 1년 등락률 그려봤었는데 이거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8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3월 31일과 8월 18일 사이에 그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하이닉스 비교적 주가 급등해 있습니다. 그림처럼. 그런데 모든 중공 반도체 주가 예외 없이 폭락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저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 한국 등의 중공 반도체 제재가 효과 발휘하고 있다. 그런 강력한 징표 아닙니까 저거? 그래서 중공시장 박살이 나도 필반지수나 나스닥 반도체 주식들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않습니까? 중공 망해도 서방 번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그림, 중공의 국채시장 수익률 곡선 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시장하고 한국 국채시장도 참고할 수 있는데 모습이 정반대죠. 아주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중공 국채시장이 말하는 것은 중공 경제에 지금 경기 침체 예고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당국은 그림 보시면 맨 오른쪽 그림처럼 6월 20일에 대출금리를 3.55%로 내렸는데 두 달 만에 내일 8월 21일 내일 다시 금리 3.4%로 또 내릴 것이다. 이렇게 investing.com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중공경제 침체 원인은 고금리 때문이 아닐 겁니다. 고금리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내린다고 해서 경제 침체 해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위안이 휴지되는 속도 더 높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안이 휴지되는 속도가 바로 위안 환율 상승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히려 중공 내 자본 탈출을 더 부추길 뿐이다. 차이나 엑스odus를 더 가속시킬 뿐이다. 이런 겁니다. 악순환이 될 뿐이다. 이런 거죠. 중공 경제 침체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이 중공을 제재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와 달리 중공에서 물건 덜 사고요. 중공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수십 년간 이런 현상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공 공장은 쓰레기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예.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때까지 이게 지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리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가령 대만 무력 침략할 생각 없애고 포기하고 구단선 지우고요. 사우스 이스트 시에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평화로운 해결책 협상을 하고요. 국제 규범에 따라 북공 제재 동참하고요. 그게 국제법이잖아요. 국제법 질서입니다. 네. 탈북자 강제 북송하지 말고요. 티베트 등 인권 침해 중단하고요. 네. 침략국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요. 안보리에서 깽판 치지 말고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미국을 비롯한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 한국 이런 서방이 요구하는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수십 년 또는 100년까지라도 계속된다 이겁니다. 네. 네? 이걸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결국 중공 레짐 체인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자유중국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요. 중공 경제와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커플링 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중공 경제가 침체되어서 중공산 철강 덤핑이 되면은 그러면 후판 가격 하락을 견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업은 박수치고 좋은 거 환영해야죠. 네. 철광석 수요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가령 삼성중공업이 중공이고 흥리조선소에 컨테이너선 그 껍데기를 하청을 주고 있는데 예? 중공경제가 침체돼 버린다면 하청 비용 올라갈 걱정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중공경제와 커플링이 심한 한국의 업종들 뭐 많죠. 가령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악재에 노출될 것은 맞는데 한국 조선업은 현재의 중공경제 침체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호재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등 서방의 중공경제 제재에 더 심해질 텐데 중공의 조선업도 제재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한국 조선업한테는 호재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 조선주 주가 조정 받은 거는 연기금이 대량 매도한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기금이 판 거 전부 외국인이 다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지분율 어느덧 지금 20%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309만 주 정도만 더 매수하면은 지분율 20%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 한번 딱 땡기면은 뭐 500만 주, 700만 주 이렇게 매수하는 거, 순매수하는 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기금 말고 다른 쪼무레기 기관들 등달아 매도하는 거는 저는 뭐 신경 쓸 일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외국인이 연기금 따라 매도 안 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맞잖아요.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매수세 지속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오는데 9월 이후 연말까지 수주 폭발 시즌 이걸 이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주한 거 이상을 이제 연말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3분기 실적 테마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수량 늘려가는 전략이 여전히 맞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